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또 다른 이름은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안동모입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은 안동모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감기는 좀 나으신 것 같나요? 아직이고요. 네네. 일주일 내내 감기 투혼이네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하면 목소리가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네. 아침 윤독 2시간씩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1시간은 페미니즘, 1시간은 우리 신화. 1시간씩 윤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화를 1시간 쉬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 모임도 빠졌잖아요, 제가. 아, 맞아요. 오늘 안 나오셨죠. 컨디션 조절을 하느라고. 네, 오늘 좋은 시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안 읽었는데 이제 들었죠. 근데 그 시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어떡해. 네, 그래서 적어 오시지. 그러게요. 적지를 듣고 못했네요. 싶다. 네네. 근데 이제 지혜연 선생님께서 그 사진으로 찍어 오신 그 어르신들 시 2편을 네. 카톡에 단톡방에다 올려주셔서 그거는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열림음악 들으시고 이야기 읽어드리는 거 바로 시작할게요. 네네. 바하의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것은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들으신 곡은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였습니다. 이 노래는 김광석 노래 베스트에서도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가을이 되니까 이 노래가 듣고 싶어지네요. 이런 노래가. 네. 제가 읽어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거인과 재봉사입니다. 옛날에 감당도 못하면서 허풍을 떠는 한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재봉사는 문득 밖에 나가 숲을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봉사는 서둘러 작업장을 나와 길을 떠났어요. 돌다리와 나무다리를 건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계속 나아가지요. 그런데 밖에 나와 있더니 아스라이 멀리 가파른 산이 보이고 그 뒤에 하늘을 찌를 듯 높은 탑이 어두컴컴하고 험한 숲 위로 불쑥 솟아있는 거예요. 재봉사는 소리쳤어요. 어라? 저게 뭐지? 재봉사는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얼른 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재봉사는 그만 눈이 후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탑에 다리가 달려 있었거든요. 가파른 산을 한 걸음에 훌쩍 넘어 재봉사 앞에 우뚝 선 탑은 바로 힘센 거인이었어요. 거인은 천둥치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이 파리 뒷다리 같은 놈! 여기서 뭘 해? 재봉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밥벌이를 할 수 있나 해서 숲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러자 거인이 말했어요. 시간이 되면 내 밑에서 일을 해도 좋다. 꼭 그래야 한다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월급은 얼마나 주실 거죠?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고? 잘 들어. 매년 365날을 주겠다. 6년이면 하루를 더 얹어주고. 어때? 괜찮지? 괜찮습니다. 재봉사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보아 얼른 달아나야겠다고요. 거인이 말했어요. 꼬마 건달, 어서 물 한 동이 좀 길어와. 차라리 물이 퐁퐁 샘솟는 샘까지 우물을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허풍쟁이는 이렇게 묻고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뭐라고? 물이 퐁퐁 샘솟는 샘까지 우물을 통째로 들어온다고? 약간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인은 혼자 투덜댔어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몸속에 요정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늙은 한스 조심해. 너한테 맞는 하인이 아닌 것 같아. 재봉사가 물을 떠오자 거인은 숲에서 나무를 좀 해서 집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숲을 통째로 번쩍 들어갔다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린 나무, 늙은 나무, 울퉁불퉁한 나무, 매끄러운 나무, 숲에 사는 생물까지 숲을 통째로 번쩍 들어갔다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재봉사는 이렇게 묻고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뭐라고? 어린 나무, 늙은 나무, 울퉁불퉁한 나무, 매끄러운 나무, 숲에 사는 생물까지 숲을 통째로 번쩍 들어다가 갖다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또 물이 퐁퐁 샘솟는 샘까지 우물을 통째로 들고 온다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 거인은 혼자 투덜댔어요. 겁이 더 났지요. 보통 놈은 아닌 것 같아. 몸속에 요정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늙은 한스 조심해. 너한테 맞는 하인이 아닌 것 같아. 재봉사가 나무를 해오자 거인은 저녁에 먹을 멧돼지를 두세 마리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한 방에 1000마리를 고꾸라뜨려 끌고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거만한 재봉사가 묻자
겁쟁이 거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오늘은 그만하고 자라! 거인은 얼마나 겁이 났던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쁜 하인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밤새 고민했지요. 이르면 이를수록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때가 되면 다 풀린다고 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거인은 재봉사를 데리고 주위에 버드나무가 빙 둘러 늘어서 있는 늪으로 갔습니다. 거인이 말했어요. 어이 재봉사, 저 버드나무 가지에 좀 앉아 있어봐. 가지를 구부릴 수 있는지 정말 보고 싶구나. 휙! 꼬마 재봉사는 버드나무 꼭대기에 척 올라 앉았습니다. 재봉사는 훅 숨을 들이마시고 끙 힘을 주어 나뭇가지가 휘청 구부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숨을 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재봉사가 숨을 쉬는 순간 가지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재봉사를 하늘 높이 날려버렸답니다. 불행하게도 재봉사는 주머니에 다리미를 넣어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히 높이 재봉사가 날아가 버리자 거인은 뛸 듯이 기뻤답니다.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재봉사는 아마도 아직까지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을걸요. 알아 너의 그 표정은 마지막 말을 찾는 거야. 정말 내일부터 갑자기 볼 수 없게 되면 얼마나 아파할까. 참 너를 아꼈어. 너의 안에서 행복했어. 그 어떤 누구도 널 좋아했었던 그만큼 다신 힘들 것 같아.
조장혁의 체인지 들으셨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재봉사가 아직도 하늘을 둥둥 날고 있을지도 모른다네요. 어디로 떨어질까요? 글쎄요. 글쎄요. 자, 다음 허풍쟁이.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요? 우리 노래 들었잖아요. 시 읽어주셔야죠. 아, 시. 네. 자, 혹시 시를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혹시 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애들도 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정말 시가 뭔지 모르시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목은 시를 쓴다고 이고요. 양혜숙 할머니께서 지은 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가 진짜 뭔지 몰라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시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잘 표현이 된 그런 시이면서 이분이 이제 한글 학교를 다니시면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 학교 선생님한테 시에 대해서 이제 배우신 거죠. 그러면서 체험한 어떤 그런 내용을 시로 쓰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요. 시를 쓴다고 양혜숙. 한글반 선생님께서 시를 가르쳐 주셨다. 애기들 오줌 누는 소린 줄 알았는데 글을 쓰는 것이다. 옛날 할머니께서 손자들한테 쉬 할까? 그것만 떠올라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다. 어떠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읽어드리면 편지하자라는 시인데요. 이소래 할머니께서 쓰신 시입니다. 친구야, 늦었지만 얼마나 좋으냐. 내 이야기도 내 옛날도 글로 쓸 수 있어. 술술 써가는 우리들의 지난 날 얼마나 좋으냐. 헤어지면 내가 먼저 술술 편지 쓸게. 너도 술술 답을 해라. 여기까지.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읽어졌네요. 난 네. 편지가 좋은데요. 네. 그죠? 편지하자라는 이 시가 되게 괜찮죠. 네. 네. 친구야 늦었지만 얼마나 좋으냐. 네. 술술 편지 쓸게. 너도 술술 답을 해라. 그렇죠. 선생님이 읽으실 걸 그랬어요. 선생님이 훨씬 더 분위기를 잘 살리셨는데요. 저 노안이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걸 보다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아까 버벅거렸습니다. 아, 네. 또 오늘 이야기 나눔하신 것 중에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시 제목이라든지 있으실까요? 그냥 생각나는 건 이제 많이 그러니까 들은 건 많은데 생각나게 구체적으로 소개할 만큼 생각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오전에 반가운 손님으로 오신 신입 선생님이 네네. 오늘 첫 저희들이랑 공부를 같이 하셨대요. 와. 예, 와. 왜 지난번에 어디 그 일산에 네네. 거기에서 어도연 행사 때 오셨다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 선생님이 오늘 첫 공부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그분 네. 오셨구나. 지난번에는 이제 그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깐 합류를 하셨었던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오늘 첫 공부였는데 아마 다도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 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차를 그 다도법에 의해서 이렇게 즐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처음부터는 참여를 못 해가지고 안타깝다. 차를 마시는 어떤 그런
법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오늘 공부 모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신인혜 네네. 선생님께서 군고구마도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먹을거리와 먹을거리가 마실거리. 엄청 풍부했습니다. 네. 그 샤인머스켓도 있었고 배 그리고 밤 고구마 고구마가 운을 띄우니까 네. 바리바리 또 나도 하고 싸우셨구나. 그리고 그 차까지 차도 네. 무슨 차라고 했는데 잘 생각이 요즘 이렇게 맷집. 기억력이 그러면 아무튼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다음 읽어드릴 이야기 제목은 브레멘 음악대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이야기와 같은지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봐 주세요. 어떤 남자가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오랜 세월 동안 곡식자루들을 방앗간으로 부지런히 날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당나귀의 힘이 달리게 되어 곡식을 나르면서 허덕이는 일이 점차 잦아졌습니다. 주인은 먹이도 아낄 겸 해서 그 당나귀를 처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자기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금방 눈치채고는 주인 집에서 도망쳐 브레멘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브레멘의 전속 음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나귀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길가에 쭈그리고 있는 사냥개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 개는 맹렬하게 달리고 난 뒤처럼 심하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나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헐떡이고 있는 거니, 늙은 사냥개야? 매일 자꾸 늙어가고 기운도 없어져서 그래. 이제 나는 사냥도 할 수 없는 처지야. 내 주인이 날 죽이고 싶어 해서 잽싸게 도망쳐 버리긴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아득하기만 해.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난 지금 브레멘의 전속 음악가가 되기 위해 브레멘으로 가는 길이야. 너도 나랑 같이 가서 전속 음악단을 조직하자. 난 류트를 불 테니 너는 드럼을 쳐. 개가 좋다고 했으므로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만났는데 그 고양이는 맥이 빠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나귀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늙은 고양이야? 내 목이 달랑달랑한 판인데 즐거울 게 뭐가 있겠니? 내 여주인은 내가 점점 늙어가자 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싶어해. 게다가 난 이빨이 무뎌져서 쥐를 잡으러 쫓아다니기보다는 차라리 난로 옆에 앉아 물레질이나 하는 게 더 나을 지경이야. 아무튼 난 집에서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할지 아득하기만 해.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지 않을래? 넌 세레나데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브레멘의 전속음악가가 될 수 있어. 고양이는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그 세 도망자들이 어느 농가 곁을 지나는데 수탉 한 마리가 대문 위에 올라앉아 죽을 힘을 다해 울고 있었습니다.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네 울음소리 한번 소름 끼치는구나. 왜 그렇게 악을 쓰는 거니? 수탉이 말했습니다. 오늘 날이 좋을 거라고 알려준 거야. 오늘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속옷을 빨아 말리는 날이거든. 그런데 우리 여주인은 자비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여자야. 내일은 일요일이라 집에 손님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여주인은 요리사에게 오늘 밤 내 목을 치라고 했어. 내일 내 고기로 수프를 만들어 손님한테 대접하려고.
그러니 내가 왜 목이 터져라 하고 악을 쓰는지 알만하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실컷 악이나 써야지.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 우리랑 함께 가자. 우리는 브레멘으로 가는 중인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다 죽기보다는 우리랑 같이 가는 게 더 나을 거야. 너는 좋은 목청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와 함께 연주를 하면 근사한 음악이 나올 거야. 수탉은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브레멘은 꽤 먼 곳이라 그들은 해지기 전까지 브레멘에 당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찾아올 무렵 어느 숲 속에 다다른 그들은 그 숲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당나귀와 개는 큰 나무 밑에 엎드렸고 고양이와 수탉은 나뭇가지 위에 자리 잡기 위해 그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는데 수탉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탉은 잠들기 전에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서 밝은 빛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빛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근처에 집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그리 편한 곳이 못 되니 우리 그리로 가보자. 개 역시 뼈다귀와 고기를 먹을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빛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수록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그들은 불을 환하게 켠 도둑들의 소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당나귀가 창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탉이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니? 당나귀가 대답했습니다. 뭐가 보이냐고? 근사한 음식과 마실 것들이 잔뜩 차려져 있는 식탁이 보인다. 도둑들 몇 명이 둘러앉아 신나게 먹고 마시는 중이야. 수탉이 말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몫이야. 당나귀가 대꾸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말이야. 네 마리의 동물들은 도둑들을 그 집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참 의논한 끝에 마침내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당나귀가 몸을 고추 세워 창턱에 두 앞발을 대고 있으면 개가 당나귀의 등 위에 올라타고 고양이가 다시 개 위에 올라타고 그러고 나서 수탉이 몸을 날려 고양이의 머리 위에 걸터 앉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으며 신호에 맞춰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히잉하고 외쳐댔고 개는 멍멍 짖어댔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울어댔고 수탉은 꼬끼요 하고 악을 써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창문을 깨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미 무시무시한 소리에 놀란 도둑들은 유령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믿고 숲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내 친구들은 아주 흥겨운 기분으로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도둑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이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끝마친 내 음악가들은 집안에 불을 끄고 각자의 습관과 성질에 따라 잠자리를 하나씩 골랐습니다. 당나귀는 마당의 거름더미 위에, 개는 문 뒤에, 고양이는 난로 옆에 따뜻한 재 위에, 수탉은 지붕의 들보 위에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긴 여행 끝이라 피곤한 상태였으므로 이내 골아떨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웅크리고 있던 도둑들은 집안이 캄캄하고 거기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목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넋을 잃고 무서워 벌벌 떨고만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는 부하 하나에게 그 집에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부하는 집안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고 부엌으로 가서 촛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양이의 이글거리는 두 눈을 보고 그것을 불붙은 석탄인 줄 잘못 알고서 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개비를 거기에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그걸 장난으로 여기고 그냥 넘길 마음은 전혀 없었으므로 그 도둑한테 냅다 달려들어 침을 뱉고 핥히었습니다. 도둑은 기겁을 할 듯이 놀라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엎드려 있던 개가 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도둑은 다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는데 그가 걸음더미 옆을 지나칠 때 당나귀가 뒷발로 그를 호되게 걷어찼습니다. 이런 소랑통에 잠에서 깨어난 수탉은 기운을 차리고는 꼭 끼요 하고 악을 썼습니다. 도둑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가서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무시무시한 마녀가 살고 있어요. 그 마녀는 제게 침을 뱉고 긴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칼을 든 사내가 서 있다가 제 다리를 찔렀습니다. 제가 다시 마당으로 도망쳐 나오니까 시커먼 괴물이 몽둥이로 저를 후려쳤어요. 그리고 지붕 꼭대기에 재판관이 앉아있다가 저 악당놈을 이리로 데리고 와!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 왔습니다요. 그때부터 도둑들은 다시는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레멘의 음악가들은 그 집이 매우 마음에 들었으므로 그들은 계속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내게 언젠가 왔던 너의 얼굴을 기억해 멈춰있던 내 맘을 밉게도 고장난 내 가슴은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도 연 거야.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람이 된 거야. 못났던 내 추억들이 이젠 기억조차 안 나. 나를 꼭 잡은 손이 봄처럼 따뜻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꿔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than you. Oh,
숨처럼 내 맘은 그대 품에 가만히 안겨있죠.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꾸죠.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들으신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Nothing Better였습니다. 네, 가을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글이고요. 짧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양치기 소년. 옛날에 어떤 질문을 해도 슬기롭게 대답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양치기 소년이 살았습니다. 임금님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소문을 믿지 않고 소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하겠다. 대답하면 너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궁전에서 살게 해주겠노라. 소년이 물었어요. 3가지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임금님이 말했어요. 첫 번째 질문을 하겠다.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물방울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알겠느냐? 양치기 소년은 대답했어요. 전하, 전 세계의 모든 강을 막아 한 방울의 강물도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방울이 몇 개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어요. 다음 질문을 하겠다. 하늘에는 별이 몇 개나 있겠느냐? 커다란 종이의 한 장을 주십시오. 양치기 소년은 펜을 들어 종이에 깨알 만한 점을 수없이 그렸습니다. 점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종이를 들여다보면 눈이 다 빙글빙글 돌 지경이었으니까요. 하늘에는 이 종이에 그린 점만큼 많은 별이 있으니까 세어보십시오. 소년은 이렇게 말했지만 점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어요. 3번째 질문을 하겠다. 영원을 초로 계산하면 몇 초가 되겠느냐? 양치기 소년은 대답했어요. 힌터폼 머른의 높이가 1시간, 폭이 1시간, 깊이가 1시간 걸리는 다이아몬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100년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뿌리를 싹싹 가는데 그 산이 전부 다 닳으면 영원의 첫 1초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3가지 질문에 마치 지혜로운 현자처럼 대답하는구나. 앞으로 궁전에서 같이 살도록 하자. 너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겠노라.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다라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네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 부은 내 가슴이 밤하늘에 외쳐본다. 이 거리는 널 기다린다고.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성시경의 거리에서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이야기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 오늘은. 아, 그래서 생각난 건데 아까 공부했던 그 시들 중에 난 빨강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가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 시를 선희생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난 빨강은 시 제목이기도 하면서 시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난 빨강이라는 시집에 나와 있는 난 빨강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난 빨강. 난 빨강이 끌려. 새빨간 빨강이 끌려. 발랑 까지고 싶게 하는 발랄한 빨강.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않고 튀는 빨강. 빨강 립스틱, 빨강 바지, 빨강 구두. 그냥 빨간 말고 발라당까지 빨강이 끌려. 빼지도 않고 앞뒤 재지도 않는 빨강. 빨빨대며 쏘다니는 철딱서니 같아서 끌려. 그 어디로든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빨강. 난 빨강이 끌려. 새빨간 빨강이 끌려. 해종일 천방지축 쏘다니는 말썽쟁이 같은 빨강. 빨랑 나도 빨강이 되고 싶어. 빨랑. 빨랑 빨강이 되어 싸돌아다니고 싶어. 빨빨 싸돌아다니다가 어느새 나도 빨강이 될 거야. 새빨간 빨강. 빨강 치마 슈퍼우먼이 될 거야. 빨강 팬티 슈퍼맨이 될 거야. 빨강 구름, 빨강 바다, 빨강 빌딩 숲 만들러 날아다닐 거야. 새빨간 거짓말 같은 빨강. 막대사탕처럼 달달하게 빨리는 빨강. 혀를 내밀면 혓바닥이 온통 새빨갛게 물들어 있을 것 같은 달콤한 빨강. 빨강 하고 말만 해도 세상이 온통 빨개질 것 같은 끈적끈적한 빨강. 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 이거 너무 자신을 소개를 잘한 시 같은 느낌이네요. 네. 오늘 읽은 이야기들 중에서는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뭐 우리가 동화책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랑 많이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브레멘 음악대는요. 그렇죠? 제가 세 번째로 읽은 이야기 양치기 소녀는 이렇게 지혜로운 정말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그 식으로 표현하자면 동문서답인데 대답을 굉장히 잘한. 그러게요. 예. 당황해하지 않고. 네네. 이런 삶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 남빨강이라는 시집에서 한 번 더 소개해주고 싶은 그 시가 있어서 시 한 편만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시를 한 편 더 소개해 드리고 음악 듣고 인사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남빨강이라는 시집에 나와 있는 그런 시고요. 저와 우리 아이들의 비단 저와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을 둔 학부모라면 엄마라면 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것일 거예요. 자, 제목은 꼭 그런다입니다. 꼭 그런다. 2시간 공부하고 잠깐 허리 좀 피려고 침대에 누우면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또 자냐?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낑낑 풀고 나서 잠깐 머리 식히려고 컴퓨터 켜면 엄마가 방문 열고 들어온다. 또 게임하냐? 일요일에 도서관 갔다 와서는 씻고 밥 챙겨 먹고 나서 잠깐 쉬려고 텔레비전을 켜면 밖에 나갔던 엄마가 돌아온다. 또 TV 보냐? 였습니다.
네, 꼭 그런다입니다. 꼭 그런다. 너무 유쾌해가지고 아까 이 시 들으면서도 굉장히 웃었습니다. 네. 요즘 저하고 우리 둘째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녀석하고 그 대화 같아서 억울합니다. 너무 웃었어요. 네. 그래 너무 걱정스럽고 답답하니까 이제 하는 건데 저희 아들도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잔소리하는 거. 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죠. 공감 많이 되시죠. 네.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네요. 네.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은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을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쳐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묻힌 마음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가만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묻힌 마음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가만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
네, 서영은의 너에게로 또다시 들으셨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끝났죠 이제 연휴. 네, 연휴가 끝나가네요. 네. 별일은 없으셨어요? 추석 연휴 때? 글쎄요.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인사드리고 오늘은 이걸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다음 주에는 오면 추석에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제 과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달콤한 휴식, 남은 휴일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